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뮤노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Promotion of Dr. Tim Coleman to SVP라는 말이 있습니다. 10월 22일에 나왔으니까 얼마 안 된 건데 요 SVP라는 것은 줄임말인데 Senior Vice President의 줄임말입니다. 한국말로 한다면은 수석 부사장 정도가 될 수가 있겠는데 요 팀이라는 사람이 프로모션이 됐다는 겁니다. 이 수석 부사장으로. 그래서 이분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가 이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요. 이 ITI에 이제 참여하기 전에는 뭘 했었느냐? 바로 이제 닥터 콜만 served as senior director라고 적혀 있죠. 이것도 수석 이사 뭐 이런 걸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 했느냐? 바로 여기 있는 거. New Product Development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 부서에서 시니어 디렉터를 했던 사람이 지금 현재 이뮤노믹의 SVP로 프로모션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HLB 자체가 이제 신약 개발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경력을 갖고 있는 이 닥터 팀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올라온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관련된 용어로 이제 베이스라인 데이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라인 데이터라는 것은 한국말로 기준 자료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요게 이제 도대체 어디다 쓰는 것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이스라인 데이터는 is a set of information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당연하게 정보죠.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 Compare other data acquired afterwards 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비교를 하기 위한 거죠. 다른 데이터랑 앞으로 얻을 데이터랑 비교를 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가 바로 베이스라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논문은 이제 브로콜리에 대한 논문인데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브로콜리를 먹기 전에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25명, 23명으로 나눴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베이스라인 데이터라고 적혀 있죠.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브로콜리 먹고 한 집단은 다른 거를 먹고 그러면서 어떻게 변해해 가는지 그런 것들, 위크죠. 그 4주가 지나고 8주가 지나고 이렇게 바뀌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컴페어를 하기 위한 앞으로 이제 acquired afterwards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얻을 그런 데이터들이랑 비교하기 위한 초기의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라인 데이터는 serves as the foundation of most research project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자, 파운데이션, 기초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대부분 리서치 프로젝트의 기초 역할하는 게 바로 베이스라인 데이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이런 거 이제 비교를 할 때 이런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총 이제 50명이었는데 나눴을 때는 25명과 23명이었습니다. 그럼 2명은 어디 갔냐? 라고 했을 때는 이제 드롭아웃이 2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유로 이제 2명이 드롭아웃 됐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상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랑 이제 둘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실험군, 한쪽은 이제 대조군 해서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브로콜리를 먹은 집단이랑 브로콜리를 먹지 않은 그런 것을 이제 플라시보라고 하잖아요. 플라시보 그룹은 이제 브로콜리를 먹지 않고 알파파 스프라웃이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요거랑 브로콜리랑 차이점은 뭐냐? containing no sulforaphane 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포라펜이라고 하는데 요 연구 자체가 브로콜리의 요거 효과를 보기 위한 거니까 한쪽은 이제 브로콜리를 먹어서 이 설포라판이 있는 거, 그다음에 한쪽은 이제 플라시보군이죠. 알파파 스프라웃을 먹으면은 요 설포라판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요 둘을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이스라인 데이터에 브로콜리 스프라웃이 25명, 알파파 스프라웃이 23명 이렇게 나눠진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에이지 이런 것들 이제 비슷해야 되겠죠. 55세, 53세. 나머지 이제 데이터들도 비슷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 비슷한 수준에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다 There was no difference in pre-intervention H. pylori infection 이라고 적혀 있죠. 요게 이제 차이점이 없었다는 건데 이제 요게 무슨 단어냐면요. 이제 before intervention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요 실험을 하기 전에 요거 감염에 대해서는 둘 다 똑같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inflammation status도 똑같았다. 그러니까 요 감염 상태, 그 다음에 염증 상태 다 똑같은 상태였고요. 여기서 브로콜리를 먹은 집단이랑 그 다음에 플라시보, 알파파 스프라웃을 먹은 집단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톨러레이션 같은 것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subject tolerated intervention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는 뭐 잘 버텼다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뭐 몸에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니까 그냥 먹는 음식이니까 뭐 굳이, 그래서 이제 뭐 오브젝션은 딱히 없었다고 합니다. 요거 스프라웃을 먹는데 뭐 딱히 채소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오브젝션이라는 말은 a feeling or expression of opposition, dislike or disapproval 라는 뜻이니까 dislike, 그러니까 좀 싫어했다. 만약에 이게 항암제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환자들이 약을 넣어도 좀 잘 버텼다, 그리고 뭐 다른 부작용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됐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오브젝션이라 됐네. 뭐 반대, 그런 싫어함. 그래서 뭐 채소 먹는 게 뭐 싫어하고 뭐 좀 의미 있을 만큼 유의미한 그런 게 없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를 비교를 했느냐, 이제 PG1이랑 PG2 레이시오를 이제 구했는데요. 먼저 PG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 펩시노젠이라고 적혀 있죠. 이 펩시노젠이라는 것은 위에서 영상과 함께 분비되는 소화 효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펩신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거의 전구 물질이 바로 펩시노젠인데, 여기 염산이랑 요 펩시노젠이 반응을 하면은 이제 그때 활성이 돼서 펩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펩신이 바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고요. 또 이 펩시노겐이라는 것은 이제 알칼리 추출에, 그래서 펩신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산성이 되면은 펩신으로 되는 물질이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펩신의 전구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성이라는 건 우리 위가 염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염산이 산성이기 때문에 이제 만나면은 이제 요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바꿔준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펩시노젠, PG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요거는 이제 위 점막에서 생성이 되죠. 그리고 위액, 이게 단백 분해 효소로 이 펩신의 불활성형 전구 물질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위액 중으로 분비된다. 그래서 염산이랑 만나면 펩신이 되고, 이제 이 중에서 약 1%가 혈액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면역학적으로는 PG1과 PG2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요 PG가 혈액으로 1%가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were measured in blood samples라고 적혀 있죠. 혈액에서 채취를 하는 겁니다. 혈액에서 측정을 하는 건데 공평하게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collected from volunteers at the same time points라고 적혀 있죠. 같은 시간에 동시에 다 뽑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에 있는 거잖아요. 단백질 분해 효소. 그런데 우리가 혈액에서 샘플을 채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가 이제 혈액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그 혈액에 이 PG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PG가 그 위에 있어야 되는데 왜 혈액에 있을까? 앞에 봤듯이 뭐 인플러메이션, 그러니까 염증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뭐 혈액 속으로 더 빠져나갈 확률이 높겠죠. 그럼 뭐 PG1, PG2 이런 것들이 높으면은 혈액에 더 많이 있다. 그러니까 위에 있어야 되는데 혈액에 있으니까 뭐가 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서 요 PG1, PG2 레이시오는 were computed, 그러니까 컴퓨터로 이제 자동으로 계산했다라는 뜻이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표로 와서 이제 보니까 PG1, PG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AS는 이제 플라시보군이고 여기는 브로콜리를 먹은 집단인데, 보면은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것을, 얘는 그대로인데 얘는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 얘도 거의 그대로인데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얘는 올라갔잖아요. 이거 올라갔으면은 잘못된 거 아니냐, 16주 되니까 이거 이렇게 됐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프로토콜을 한번 보면요, 여기 그 8주 동안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8주 이후로 16주까지는 이거를 먹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이 여기 있었잖아요.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브로콜리 먹는 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으니까 정상 상태, 똑같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데이터고, 얘도 브로콜리 먹는 동안에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브로콜리 안 먹고 16주가 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거고, 얘는 어차피 안 먹었으니까 얘는 그대로죠. 얘도 그대로고,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PG1, PG2 레이시오는 또 어떻게 보는 거냐, 요거 이제 다른 연구 결과인데, 위축성 위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PG1, PG2 레이시오가 현저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이 있는 이거 그 사포라핀을 안 먹어가지고 그대로인 사람은 이렇게 있는데, 이 먹은 사람은 이제 올라가는 거죠.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 위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좀 낮아지거나 그대로인데, 이 사람들은 브로콜리 먹은 사람들은 올라갔어. 그 다음에 이제 안 먹고 나서부터 또 다시 떨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레이시오도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포라핀이 있는 브로콜리 먹으면 좋다 라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